재판 소원이 도입되고 많은 판결례가 지금 쌓이고 있는데요. 대부분 각하 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판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유지은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판결은 2026년 6월 9일 각하 결정이 난 2026 헌마 1595 재판 취소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대법원 2023-311-382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년 5월 14일경 심판 대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사실상 이제 사심제가 된 것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요. 이게 법조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재판 취소 사건 대부분이 각하라고 해서 본안 판단 들어가기 전에 이제 충족해야 되는 기본 요건들 중 뭔가 미비된 게 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아예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하 결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 부분 좀 자세히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헌법재판소 판단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 사유, 원칙적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제1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제2호 또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제3호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 가지 경우 전부 해당되어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이제 해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법원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잖아요. 헌법 불합치나 위헌 이런 결정이 있을 때 그거에 반하는 재판을 한 경우 이러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겠죠. 이 경우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법원의 재판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입니다. 법에서는 적법 절차를 반드시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이제 두 번째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예요. 일단은 법원은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걸 기본적으로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쉽지 않은 일이겠죠.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또 기본권을 침해한 게 명백하기까지 해야 되는 요걸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국가 권력이 헌법에 구속을 받듯이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에 구속을 받으므로 법원은 그의 재판 작용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특히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 인정과 그에 대한 법령의 포섭, 적용을 통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거나 형벌의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기본권을 보호하고 관철하는 1차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기본권 침해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담당하는 법원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은 입법기관인 국회나 집행기관인 행정부에 의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또한 법원 내부에서도 상급심 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한 재판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할 기회를 가진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아무래도 법원이 이제 사인 간의 어떤 다툼, 개인 간의 이제 영역에 발생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공권력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분쟁이 생기면 법률의 해석, 적용을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 뭐 정부나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기본권 침해의 이제 가능성은 좀 낮다는 얘기를 또 하는 것이고 3심까지 있잖아요. 1심, 2심, 3심. 그리고 재판관들이 다 이제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한 번씩 더 기본권 침해나 이런 게 발생했는지 살펴보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네, 그럼 다음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법원도 재판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구제 절차인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한 입법은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및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권리 구제 수단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이제 요번에 그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넣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타당한 그런 입법이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한편 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일반적 통상적인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원의 재판과의 관계에서 비상적, 보충적 성격을 가지는 기본권 보호 제도이고 주관적 기본권의 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한 제도이므로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에서도 이와 같은 헌법소원 제도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제 헌법소원 제도의 중요한 지금 부분인데요. 보충적인 그 기본권 보호 제도라는 거예요. 이게 많은 일반 분들은 이제 내가 기본권이 침해되면 바로 헌법소원을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일단 다투고 내 기본권 침해와 이런 상황을 구제받을 수 있다면 일단은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안 되면 헌법소원이라는 수단으로 이제 이 제도를 활용해라 이런 취지니까요. 요게 지금 상당히 각하되는 이유 중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소원 제도는 보충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도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본안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앞에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요 요건들이 있잖아요. 이걸 다 갖추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고 충실한 주장, 소명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이제 각호 사유를 갖추었다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장을 하거나 형식적으로는 그 각호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실질이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 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 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제 기본권 그 침해에 그 해당이 되는 요 헌법소원 요건은 안 된다는 거죠. 요 사유를 다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건 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위헌이고 이를 적용한 심판 대상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과 충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인정 여부에 관하여 다른 지역의 경우와 비교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였고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를 위반함으로써 영업의 자유 및 직업 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단체 교섭권, 재산권,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생명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네, 여기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을 잠깐 보면은 그 택시 운전자의 임금 산정 특례 조항인데요.
최저임금 계산할 때 택시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실제 운행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 이제 성과급, 도급제 요런 거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요 문구입니다. 청구인은 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이 부분이 제외되는 거는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걸 적용을 해가지고 재판이 이루어졌으니까 이것도 지금 내 기본권이 침해됐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도 다른 지역이랑 비교했을 때 불합리하니까 이게 차별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영업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의 이제 침해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위 최저임금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재판에 적용하는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정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심판 대상 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거나 법령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등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 재판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하기 어렵다. 이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은 그 청구인이 그 1심, 2심 이렇게 진행하는 중에 할 수도 있지만 법원도 직접적으로 이 조항이 법률 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그 제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거를 하지 않은 거죠.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은 법원이 그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좀 하고 문제를 삼았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를 지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그대로 법률을 재판에 적용을 한 게 이렇게까지 크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로 보이진 않고 더 다른 소명이 필요한데 그 정도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헌 결정이 난 조항이 아니잖아요. 헌법 불합치나 이제 위헌의 결정이 난 조항을 만약에 그대로 적용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지금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 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 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호가 정한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네, 앞서 설명한 그 세 가지 사유가 있잖아요. 그 중에 어느 하나에도 지금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원이 재판을 할 때 첫 번째로 사실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증거에 대해서 이제 채택, 불채택 어떤 식으로 이제 볼지 마지막으로 법률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재판을 해보면 그 법원의 사실 인정부터 치열하게 그래서 변호사들은 다투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실이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법률 요건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떤 법률에 어떤 조항이 해당이 되냐 안 되냐가 결정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증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개별 사건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제 결정이 그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주문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네, 이제 재판 취소 사건들이 앞으로도 계속 쌓여갈 텐데, 이제 본안 판단까지 가는 경우들도 생길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은 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